자, 주제 바꾸겠습니다. 주식시장으로 좀 시선을 돌려볼까 합니다. 하반기에 굵직한 공모주 청약이 여러 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두 곳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크래프톤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까요? 이 이름이 좀 낯선다고 하시면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게임 회사인데 이제 조만간 기업 공개를 하고 공모주 청약을 받을 예정인데 공모가를 너무 과도하게 부풀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 공모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뭐 디즈니 등등을 비교해서 그것을 공모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 비판도 받기도 했습니다. 자, 평론가님. 어떤 회사인지 공모가는 또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인데요. 이건 뭐 좀 저처럼 사실 뭐 나이가 많이 먹고 온라인 게임을 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죠. 이게 배틀그라운드라는 어떤 게임을 갖다가 만들고 서비스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공모가를 산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기준이라는 게 뭘 가지고 기준을 삼냐면은 기업 가치를 갖다가 산정을 할 때 이제 순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이익을 갖다가 자기 발행 총 주식수로 나눕니다. 그게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주당 순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몇 배냐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비교 회사들도 골라야 되겠죠. 근데 이제 공모 회사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제 이 주당 순이익 대비 주가 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들을 갖다가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은 얘네랑 우리랑 비슷하니까 네. 우리도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공모가를 갖다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공모가를 산정할 때 사실은 국내 게임사만을 상대로 대상으로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정한 가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포함된 것들이 이제 해외 게임 회사들. 해외 보통 증권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좀 과대평가된 부분이 많거든요. 가령 우리나라가 이제 주당 주가가 뭐 한 40배라고 하면은 그들 나라 같은 경우는 뭐 50배, 60배 정도로 가치평가를 지금 해가 주가가 지금 형성돼 있어요. 특히 뭐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한 90배 정도 되고요. 또 워너뮤직 같은 경우도 그 정도 되는데 네. 그러면은 느닷없이 왜 게임 회사가 이런 콘텐츠 회사들 갖다가 여기에 끼어 들어가지고 자기네 회사의 어떤 가치를 갖다 평가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크래프톤 얘기를 들면은 자기들도 콘텐츠 회사라고 주장을 해요. 게임 캐릭터를 이용한 뭐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편 영화를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불성설이고요. 네. 사실 이 회사는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단일 게임이 한 97%의 매출을 갖다가 좌지우지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에서의 일어나는 매출이 거의 한 7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배틀그라운드가 인기가 좀 식으면은 네. 회사 영업이익이 급감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그 게임에 대한 규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치적 불안정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모가 논란, 거품 논란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모든 회사들은 이제 공모를 할 때 자기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공모가를 높게 산정하는 그 어떤 부분들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뭐 계속 그런 논란들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방금 말씀드린 크래프톤. 그래서 이달 말쯤 공모가를 정하고 다음 달에는 일반 투자자 청약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고모님, 흥행 여부 어떨까요? 지금 뭐 최근에 나온 거 보면 BTS가 1117대 1인가요? 뭐 그렇게 나왔고요.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것도 1478대 1 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마 이제 중복 청약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네. 이것들이 갈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요. 지금 기업의 실적에 대한 보상도 되지만 미래 성장성에 대한 네. 소위 말하는 기대감이 이제 녹여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바꾸기 위한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은 이제 줘야 되는데 지금 절대 가치와 상대 가치로 이제 이런 주가 공모가를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요번에 뭐 월트 디즈니나 그다음에 뮤직 하는 데를 지금 집어넣었었어요. 그거는 크게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 원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회계법인에서 이 회사 이밸류에이션 하는 것만 전담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큰 데하고 제일 낮은 데를 빼요.
그리고 가운데 것만 하는데 네. 대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기하고 덩치가 비슷한 데를 먼저 고르고 그게 없으면 이제 다른 것들을 갖고 오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아무리 공모가가 높게 가더라도요. 시장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이제 하이브로 바꿨지만 처음에 올렸는데 따상상 못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저가로 하다가 이제 겨우 어디서 단 데서 YG나 다른 데서 이제 투자가 오니까 1월 달쯤에서 올라온 거거든요. 시장이 정확하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퍼라든가 PBR이든가 이거 따져갖고요. 주가 딱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절대로 이게 이것은 그냥 이거 했으면 이렇게 쭉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분명히 평가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하이브 때부터 이제 상장 첫날부터 이제 하락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위버스라든가 그런 미래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여론들이 증시의 여론들이 나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대 금감원에서 이거 내려라 한 건 아니에요. 더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라 이렇게 이제 된 부분들이어서 많은 고평가 논란이 있지만 고평가 논란은 증시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분명히 이렇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만 이 부분 그대로 가도 네. 시장에서 다 정리가 될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시장을 사로잡으려면은 이제 상장이 된다면요. 회사 차원에서 IR을 해야 돼요. 그리고 투자자들을 설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과하게 앞으로 나간다면 지금 우리가 LG솔루션이나 카카오페이나 또 현대중공업, 하나종합화학 지금 IPO 네. 가야 되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또 몸을 사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을 잘 좀 그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터넷 은행이죠. 카카오뱅크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공모주 청약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런데 희망 공모가를 산정을 해서 시총을 매겨봤더니 지금 일반 은행 가운데 1위가 KB고요. 2위가 신한인데 이들이 희망하는 시총은 3위에 해당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거품일 수 있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카카오도 이번에 공모가 하면서요. 이제 소위 말하는 상대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카카오페이하고 같은 플랫폼으로서 움직이는 회사를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금융업이라고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컴패러블 스타디 할 때는 굉장히 작은 회사 없으면 그게 다음 걸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하나지나 우리금융지주보다 이제 더 커지는 부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플랫폼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플랫폼이 기반이 된 이 카카오뱅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대 같이 하는데 국내 은행들을 모두 배제한 채 지금 들어갔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다른 네. 금융산업이라 크게 보니까 이것이 지금 진짜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를 지금 따지는데 이것은 저는 다른 핀테크나 또는 다른 형태의 금융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과도하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밤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금감원이 이거를 공모가를 내려라 말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자에게 더 정확한 정보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주는 것 같은데요. 보세요. 우리 쿠팡이 그러면 지금 미국에 가서 이 상장을 하니까 저렇게 높은 기업 가치를 받는 것은 그럼 누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 유현진이가 여기 한화에서 던질 때는 4억 6천만 원밖에 연봉이 안 되지만 똑같은 선수가 토론토 가니까 200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네.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시장이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항상 성과가 좋았고 효율성이 좋았다고 저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론가님께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어떻게 보시는지와 더불어서 지금 그 금감원의 개입에 대해서 시장에게 맡겨라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까지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장이 완전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시장에 맡기는 게 좋겠죠. 네. 그렇지만 공모시장, 우리나라의 한국의 공모시장,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주시장 자체가 굉장히 달아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 공모가를 산정할 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시장이 합리적이라는 말로
그 당국이 가령 뭐 개입한 건 아니죠. 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가에는 저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사실 공모를 할 때, 공모 시장에 참여를 할 때 각각 개인들이 그 기업의 어떤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사실 네. 그건 아니거든요. IR 자료를 읽어봐도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도대체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공모가라는 게 사실은 뭐 주관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임의로, 그다음에 기업이라든지 주관사라든지 임의로 정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어느 순간에 허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은 다행히 뭐 주가가 상당히 받쳐주고 있으니까 공모가 이렇게 들어가서 공모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그거는 수많은 개인들의 어떤 피해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공모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대단한 지식이라든지 어떤 시장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갖고 참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관련 기관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 갖다가 어느 정도 제어해 줄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카카오뱅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모바일 뱅킹 이런 것들이 증거 자료가 없으니까 국내 기업들하고 평가를 안 한 거예요. 국내 은행들 금융주주자료의 PBR이 한 0.7배인데 지금 비교계 대상으로 전부 다 해외 기업들입니다. 네. 미국의 뭐 여신회사 핀테크 업체가 같은 걸 이런 것들이 한 7.7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모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카카오뱅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혁신적이냐 하는 건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뭐 기업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통적인 은행 업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적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기타 무슨 뭐 핀테크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뭐 이쪽으로 매출은 현재 상황에서도 없는 거고요. 그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으면서 네. 해외 기업들, 혁신적인 핀테크 업체들의 어떤 그 사업 모델을 따라서 그 사업 모델을 펼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해서 공모가를 갖다가 이 어떤 어떻게 보면 아마 부풀린다? 뭐 이런 논란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로 그런 식의 어떤 공모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해외 기업들이 추구하고 있는 은행 산업의 혁신, 핀테크의 혁신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 그 공모가가 적정한 가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짧게 고모님, 신규 상장 하반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IPO 이제 이런 장이 좋을 때는 항상 IPO들이 굉장히 네. 활기차게 되고 특히 M&A까지도 활기차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진짜로 옥석 가리기를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하셔야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IPO 하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앞으로의 이 소위 말하는 성장성이거든요. 성장성이 가장 좋게 표현되는 것들은 퍼입니다. PER. 그리고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PBR까지 가는데 퍼를 잘 보시고요. 사실 뭐 퍼가 낮고 ROE가 좀 높은 회사들 이것들이 사실 투자하기는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사실 뭐 윤석천 평론가는 이 시장이 굉장히 이런 거 잘 모른다 그러는데요. 진짜 잘하세요. 이 개인들도 굉장히 지금은 이 주식 시장과 이런 것들에 뭐 굉장히 지식이 많아지셔갖고 이제 주린이가 아니에요. 진짜로 전문가 이상의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만 잘 보시면 되고요. IPO는 분명하게 네.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안 따라오면 주가는 떨어지는데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투자는 오롯이 개인의 책임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